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경주 월성원전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월성원전 내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현장 시찰단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찰단에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산업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수원은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중수소 누설과 관련된 최근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삼중수소 누출에 대한 내용을 한수원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따졌습니다. 시설 내부나 시설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을 때 즉각 하루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설집의 액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면서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한수원은 삼중수소 누출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발표했고 월성 1호기 차수막 복구는 내년 3월까지 시행하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집수되는 유량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감마 핵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기를 지금 절차에는 1개월로 되어 있지만 일주 단위로 조금 더 촘촘하게 검사를 하고요. 설명회를 마친 시찰단은 곧바로 월성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굴착 현장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현장 점검 이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선 인근 주민 70여 명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의원 면담을 요청하면서 시찰단이 탄 버스를 막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 월성원전과 방패물 처분장을 시찰한 국회 산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포항으로 이동해 포항제철소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제철소 3고로 운전실에서 수해 복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각한 침수 피해로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인 이 열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각 공정별 정상화 일정을 확인하고 시장의 철강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기관을 선정해 울진 시니어 클럽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이 신임 군수 취임 이후 당초 약속한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 사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탁 사업자는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4월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울진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350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됐지만 수개월째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직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울진군이 당초 약속한 예산을 지금껏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진군은 당초 도 지침에 따라 시니어 클럽 측에 6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의회 예산 승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신임 군수가 취임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올해는 3개월치 3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겠다며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질 관장의 인건비는 책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라든지 울진군 의회에서도 이 6명 인건비 기준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진군에서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하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질 좋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 193개 시니어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울진군의 노인 복지 행정은 도리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해서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면 군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장 내년에 이제 시행해야 될 많은 노인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고. 울진군은 손병복 신임 군수 취임 이후 일자리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며 모든 일자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향후 울진 시니어 클럽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재 양성 등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재단을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니어 클럽을 최소한 사업으로 울진 시니어 클럽 측은 울진군이 5년간 체결된 위수탁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 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선행 출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과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지난해 여름 0.5%이던 기준금리가 불과 1년 2개월 만에 3%까지 오르면서 시중금리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은퇴한 60, 70대 어르신들이 자녀의 빚을 떠안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 가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노후 자금보다는 목돈을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기존 은행의 담보대출을 갚으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대출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지가 사업한다고 해서 좀 보태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수입이 줄고 또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주택연금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인데 담보대출이 있으면 집값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쓰는 거 외에 자녀들 사업자금, 자녀들 또 집 마련한다고 보태고 이런 거 개인적인 거. 그걸 이제 어른들이 메꿔 넣는 시기죠. 연금을 포기해서라도 빚부터 갚아야 할 만큼 사정이 급해졌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이 안 돼서 부모님께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담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대출들이 지금 많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소득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을 갚는 데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 거고요. 미국이 올 연말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금리도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IMF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한 사람의 부실이 한 가정으로, 한 가족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지역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과실 전문 생산단지로 선정돼 사업비 5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선정된 장소는 기계면 지가지구와 죽장면 석계지구, 기북면 오덕 탑정지구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업용수 개발 및 농로 확포장 공사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과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천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늦어도 사흘 뒤에 확인되는데 고병원성 항원임이 확인되면 올 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 사례가 됩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충남과 전북, 백령도 등지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출이 잇따르면서 중수본은 지난 12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대로 가을이 물러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3도, 영덕과 울진 5도, 포항이 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이 갑자기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43회 흰 지팡이 날을 맞아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등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흰 지팡이가 상징하는 자립과 성취의 의미를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가족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과 쌀 150포를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 10곳 중 한 곳은 수질 관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와 담수호 등 975곳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관리 기준을 초과한 5, 6등급은 전체의 10.5%인 10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5등급은 특수 정수 처리 후 공업 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고 6등급은 용존 상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사실상 농업 용수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전남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곳, 경북 23곳이었으며 강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2 포항 거리 예술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팀 공연 프로그램과 우아한 전시, 숲속의 만찬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